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독불장군 큰신우에게 일생일대의 강적 올케가 나타나서 큰신우가 응징을 당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모레 마흔이 되는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6년이 되어가고 있고 3달 전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오지랖을 넘어 질랄병도 그런 질랄병이 없는 시누이에게 시달려 왔어요. 이제 저도 착한 며느리병이 다 나은 것인지 나이를 먹으면서 자신감이 생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신우에게 할 말 다 해버리고 신랑과 함께 뭉쳐서 될 대로 되란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우에게 할 말 다 한 것만으로도 시원한데요. 진작 이렇게 할 걸 하며 후회도 좀 하고 있어요. 남편과는 30대 초반에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서 신랑이 신우 둘에 늦둥이 외아들이라고 들었지만 신랑이 워낙 착하고 자상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홀시어머니의 신우 많은 집으로 시집간 친구가 있는데 예상외로 예쁨 받으며 산다는 얘기도 들었고 해서 그냥 신랑과 즐겁게 연애를 했어요. 신랑이 직업도 좋고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았거든요. 처음에 신랑 집에 인사를 갔을 때 무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가 무서워 보여서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저에게 시어머니는 잘해주셨어요. 지금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잘해주세요. 문제는 큰 신우인데요. 신랑은 저보다 3살이 많고 큰 신우는 신랑보다 12살이 많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신랑을 본인이 다 키웠다며 자기 아들 같은 동생이라고 했어요. 저도 저보다 3살 어린 동생이지만 집에 부모님 안 계실 때에는 챙겨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동생은 제가 그렇게 자기를 챙겨준 것을 기억 못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큰 신우가 늦둥이 동생을 키웠다는 말을 깊게 이해했습니다. 큰 신우가 신랑을 아들 같다고 하는 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큰 신우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상견례에서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 서로 섭섭하지 않게 얘기가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신우가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예단을 얘기하더군요. 예단은 생략하기로 다 얘기가 된 상황에서 불쑥 예단 얘기를 하니 시부모님과 신랑이 큰 신우에게 뭐라고 하고 시아버님께서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하시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우는 참 뚱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신랑이 결혼 전부터 해외 파견 근무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와 신랑은 결혼 직후 4년간 외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양가 부모님이 오셨어요. 그것도 일정을 조율하셔서 양가 부모님이 함께 오셨다 가셨습니다. 외국에서 외롭게 있어서 그런지 양가 부모님이 오시면 정말 반갑고 좋았어요. 이것저것 구경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했습니다. 일정을 맞춰서 외국에 사는 저희 집에 오실 정도로 양가 부모님 간의 사이가 좋아 보여서 그것도 참 좋았고요. 큰 신우도 한번 저희 부부가 있는 곳에 왔었습니다. 와서 며칠간 있다가 가면서 중고생인 자기 아이들을 방학 때 어학연수 겸 그곳으로 보낸다고 하더군요. 이거 가지고 남편과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큰 누나는 몰라도 조카들이라고 큰 신우 아이들을 엄청 예뻐했거든요. 제가 완강히 거부를 해서 큰 신우 아이들이 저희가 있는 곳으로 오는 일은 없었지만 이걸 가지고 큰 신우는 지금도 가끔 서운하다고 얘기를 해요. 신랑의 해외 파견 근무가 끝나고 4년 만에 돌아와서 집을 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원룸형 오피스텔에 한동안 살았습니다. 외국에서 돌아와 신혼집을 구하고 저는 혼수를 할 예정이었는데 원룸에 살게 되는 바람에 제가 혼수를 거의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친정아빠가 작은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해 주었어요. 월세가 나오는 아파트 상가였는데 신랑은 그거 제 거니까 자기는 관심 없다며 저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월세가 약간 나오는데 그냥 제 용돈도 하고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도 이미 알고 계셨고요. 신우에게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말을 안 했던 것인데 시어머니께서 큰 신우와 얘기를 하는 중에 저희 상가 얘기를 하게 되었나 봐요. 그것을 가지고 큰 신우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신랑과 저, 시부모님에게
자기는 이 집 식구 아니냐며 노발대발 하더군요. 그게 그거랑 무슨 상관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친정부모님에게 받은 것을 신우가 왜 꼭 알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더니 신우는 그 상가가 호재가 없다며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대출을 좀 받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더 많은 월세가 나올 것이고 상가 매매가도 오를 것이라며 저희 부부를 붙잡고 한참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랑은 딱 잘라 얘기했어요. 그것은 제 거니까 관심 없다고요. 누나도 참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저희 손해나게 하려고 이러냐며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큰 신우가 이것을 가지고 화를 내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불똥이 엉뚱하게 저에게 튀더라고요. 저에게 남매 사이 멀어지게 했다며 화를 냈습니다. 이게 왜 제 잘못인가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게 한이 되네요. 외국에서 돌아와 한동안 원룸형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요. 제가 임신을 했고요. 여름에 한창 더울 때 저는 입덧 때문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큰 신우가 전화를 해서 저희 집 주차장이라며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뭘 가져왔나 해서 부랴부랴 내려갔더니 백화점을 가자며 여기저기 저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때가 더운 여름이었고 임신 초기에 입덧도 있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누워있다가 일어난 채로 신우에게 백화점으로 끌려가 신우가 사주는 임산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임산부 티도 안 나고 해서 임산복 필요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저를 데리고 다녀야 하나 하며 짜증만 났어요. 그래서 사양을 하며 지금 계절도 안 맞고 나중에 배 나오면 제가 사 입겠다고 해도 백화점을 몇 시간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 옷 하나 사주고는 신나게 자기 쇼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간 발이 붓고 몸살로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과 신랑에게 제 옷을 사줬다고 어찌나 생색을 내던지 큰 시누이 그 입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임신 14주쯤부터 큰 신우는 저에게 그렇게 아기 성별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랑 신랑은 성별에 관계없이 그저 건강하게만 태어나 달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직 성별이 확실치도 않은 때인데 어느 날 큰 신우가 저희 집에 와서는 자기가 아는 산부인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성별을 알아야 한다고 하며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아이를 낳아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큰 신우에게 화가 많이 났어요. 성별이 확실치도 않은 때에 저를 병원으로 끌고 가듯 데리고 가서 다른 성별로 저와 신랑이 알고 있게끔 했으니까요. 저희는 딸을 위해 출산 준비를 한 것도 그렇지만 아들을 딸로 알고 태교를 한 것이 정말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남편도 이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도 아들이든 딸이든 낳아서 보니 저와 신랑은 이쁘기만 했습니다. 아이 낳고 병원에 있는 동안 작은 신우는 와서 고생했다며 저에게 돈 봉투도 주고 가고 했어요. 큰 신우는 병원에 와서 신생아실에서 아기만 보고 그냥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출산을 하고 한 달 정도 뒤에 시댁 식구들이 아기 보고 싶다며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큰 신우는 다짜고짜 우리 아이가 아들일 리가 없다며 아기가 바뀐 것이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적은 것 외에도 큰 신우가 저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많아 마음속에 쌓인 것도 많았는데 아무리 갓난아이라지만 아이가 듣는 곳에서 신우가 그렇게 말을 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아이 듣는데 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신우는 왈칵 성질을 내면서 어른에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친정부모님의 가정교육까지 들먹이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큰 신우에게 조용히 못하냐며 다그치셨지만 큰 신우는 그놈의 지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랑에게 놀라서 울고 있는 아이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들어가고 나서 큰 신우에게 제가 여지껏 신우에게 시달렸던 얘기 다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작은 신우도 들으시라고 일부러 크게 얘기를 했어요. 큰 신우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도 신랑이 내 편이라 참고 살아왔는데 이젠 못 참겠다고 했습니다. 큰 신우는 갑자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럼 이혼이라도 하게?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큰 신우에게 신랑은 바른 사람이라 이혼할 이유는 없다고 했어요.
대신에 큰 신우와 발길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 다시는 오지 말라고 큰 신우에게 말하고 시부모님께 큰 신우가 시댁에 안 오는 날에만 시댁에 가겠다고 했어요.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신랑과 멀리 이사를 가서 시댁과도 연락 없이 살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큰 신우에게 얼른 사과하라고 하셨고 큰 신우는 그 말이 서운하다며 거의 오열을 하더군요. 오열하듯 울면서 큰 신우가 하는 말이 자기가 동생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배은망덕을 당하냐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듣다 못한 신랑이 방에서 나오더니 큰 신우에게 누나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님 안 계실 때 라면 끓여준 거? 나한테 나이에 안 맞는 어려운 거 시켜놓고 못한다고 나 때리고 그랬던 거? 누나가 듣고 싶을 때마다 내가 키워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나한테 개지랄 떨며 욕하고 난리쳤던 거? 이러면서 신랑이 큰 신우를 당장 나가라며 내쫓아 버렸습니다. 다시는 저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면서요. 시부모님은 안절부절 못하시고 계시다가 저에게 자식을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려서부터 큰 신우는 두들겨 패도 말도 안 되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더 강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두었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 어른 앞에서 큰 소리를 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지껏 큰 신우에게 시달려서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버님은 큰 신우가 당신 딸인데 당신께서 모르시겠냐고 하시면서 제 마음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시부모님을 작은 신우네가 모시고 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가고 나서 아이 재우고 밤에 얘기를 했습니다. 신랑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니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더군요. 그게 뭔 소리냐고 했더니 신랑이 요즘 심리학 관련 서적에 빠져서 여러 권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큰 신우가 늘 신랑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신랑을 키우듯이 했다고 했는데 다정하게 자기를 감싸주었던 누나다운 누나는 작은 신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큰 신우는 신랑에게 어렸을 때부터 막내라서 귀여움만 받고 자랐다고 세뇌시키듯이 말을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살았는데 심리학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신랑은 자기가 오히려 학대를 받고 자란 컴플렉스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 마음속의 콤플렉스들은 모두 큰 신우에게서 온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신랑은 자기는 누나고 핏줄이니 참고 살았지만 저는 누나와 혈연 관계도 아닌데 참고 살기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큰 신우를 신우 올케간으로 가끔 보는 저도 그렇게 괴로웠는데 어릴 때부터 함께 살며 힘들었을 신랑이 너무 가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신랑도 이제 될 대로 되란 식으로 큰 누나를 만나면 할 말 다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신랑은 저에게도 그렇게 하라며 둘 중 한 명이 큰 누나와 언쟁이라고도 붙으면 서로 도와주자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요. 큰 신우와 안 보고 살겠다는 마음은 접었습니다. 큰 신우가 저와 신랑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엄격한 잣대로 신우의 말끝마다, 신우의 행동마다 신우의 잘못을 지적하려고요. 큰 신우가 워낙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 쉽진 않겠지만 볼 때마다 저와 신랑이 지적질하고 비웃듯이 놀리고 하면 못된 본성이야 고쳐지지 않겠지만 정상인의 가면이라도 쓰고 살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야지만 제가 훗날에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큰 신우에게 욕은 욕대로 먹고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무슨 일 있으면 후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사람들이 생각보단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하라고 배워왔는데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